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들 저녁 식사는 다 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오면은 벌써 시간이 꽤 되지 않나요? 저녁 식사를 하실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다들? 아니요, 굶고서 수업 듣는 거는 아니죠. 네. 그 아마 그냥 정상적인 보통 일반 직장이라면은 거의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그렇게 여유롭게 먹을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막 한 10분, 15분 막 후다다다닥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지금 그런 생활을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아니 뭐 저는 조금 뭐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니까 아주 막 진짜 회의가 늦게까지 있는 날만 아니면은 뭐 저는 저녁을 천천히 먹고 일찍 먹습니다. 예. 근데 어, 근데 저녁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녁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은 조금 먹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에 밥은 점심에 밥을 주로 점심을 잘 먹고 저녁은 밥을 잘 가끔 그렇게 잘 먹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어제 배운 내용이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죠? 음. 그쵸.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급하게 드셔가지고 또 이게 밥 먹자마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음,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저녁 때 듣는 것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금 지나면 이제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일단 이제 어제 배운 내용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특히 이제 어제 배운 거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에서 크게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방법을 쓴 건데 즉 이게 그 reinforce라고 알려진 in, enforce reinforce라고 알려진 알고리즘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 설명을 했고 이제 액터 크리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 이제 A to C 이게 이제 A to C가 뭐의 약자죠? 혹시 아세요? 아마도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일 겁니다. 네. 하여튼 근데 액터 크리틱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방법 이제 이거 두 개를 살펴봤는데 근데 제가 뭐 보통 저도 이제 강의 이제 10시에 끝나면은 이제 피곤해서 침대에 바로 눕습니다. 일단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침대에 좀 누워서 이제 좀 생각도 하고 이러다가 샤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제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일단 정상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는 분 있으면은 빨리 알려주세요. 그럼 저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주 좀 간단한 이그샘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보통 이제 잘 되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래 애초에 줬던 그 강의 안에는 이그샘플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이 업데이트된 슬라이드는 아마 뭐 한 토요일 날쯤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아니야 뭐 한 며칠 내로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공유가 되겠지만 아직 제가 공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러니까 똑같은 이그샘플 아주 심플한 이그샘플인데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이제 푸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액터 크리틱으로 푸는 방법을 또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략 폴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본적인 액터 크리틱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방법이라고 하는 TRPO나 PPO는 이게 조금 더 그냥 뭐 더 약간 더 테크니컬한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쓰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알려면은 또 조금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TRPO나 PPO 같은 거는 일단 가능한 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고 하니까. 근데 뭐 TRPO건 PPO건 하여튼 액터 크리틱이 동작되는 원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단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요 이제 뭐 이거는 어제 제가 뭐 보여드렸지만은 일단 이제 요거를 보고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을 해야죠. 근데 알고리즘은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은. 제 눈에는 엄청 심플해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전혀 심플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알면은 뭐 이렇게 간단해? 예. 자,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제 이니셜 폴리시가 있습니다. 이니셜 폴리시 이제 초기 그 폴리시가 있고 그 초기 폴리시에 따라서 이제 한번 트로젝토리를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가 한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갖고 있는 그 초기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롤아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트로젝토리를 갖다가 이제 만들죠. 그러면 그 이제 만들어진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폴로시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의 트로젝토리가 이제 롤아웃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트로젝토리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시행착오를 쭉 겪은. 그러면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우리가 이제 리턴 값을 또는 뭐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갖다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t equal 0일 때 리턴, t equal 1일 때 리턴, t equal 2일 때 리턴 매 타임마다 왜냐면 그 타임마다 이제 어떤 액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트로젝토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 타임마다 리턴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 그 리턴 곱하기 그다음에 로그 폴러시의 그레이디언트를 곱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제 폴리시가 업데이트 됐죠. 업데이트된 폴리시를 가지고 한번 롤아웃을 해서 이제 트로젝토리 하나를 만들고 다시 또 그 트로젝토리에서 매 타임마다 리턴을 계산하고 그거를 다 모아서 한번 업데이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이제 심플한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그샘플 한번 보고. 이제 뭐 이그샘플은 엄청 간단한 이그샘플인데
우리한테는 엄청 간단하지만 이제 RL로 트레이닝을 하는 데는 그래도 하여튼 상당한 이터레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Three State Corridor Example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그럼 이제 앞에서 수식적으로 본 그 reinforce, 즉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일단 에이전트는 이제 어떤 자기의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들을 취하면서 이제 한 번에 그 끝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널 아웃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뭐 좋다면은 이제 그러한 아웃컴을 나타내는 액션의 확률 값을 높이는 거고요. 그 아웃컴이 뭐 그다지 좋지 않았으면 그러한 관련된 액션을 취할 확률 값을 낮춰주는 거고 몬테카를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면은 하나의 트라젝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몬테카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example은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세 개의 스테이트가 있어요. 자, S0, S1, S2고요. S2가 이제 goal state고 S0가 이제 출발, initial state예요. 그럼 이제 S0에서 이제 각각 스테이트에서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S0에서 가장 빨리 S2로 가는 옵티멀한 폴로시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뭐 엄청 간단하죠. 일단 문제 자체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은 딱 보면 그러면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S1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끝. 그게 이제 우리 옵티멀 폴로시예요.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워드를 보면은 골 스테이트로 가면은 이제 10점 보너스를 주는 거고요. 매 스텝마다는 그냥 하여튼 한 번 움직이면 무조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니셜 폴리시는 그냥 뭐, 일단 뭐 어디로 움직이는 게 좋은지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일단 이니셜. 그래서 그냥 뭐 움직일 확률들은 다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S0라는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0.5, 오른쪽으로 움직일 확률 0.5. 그러니까 반반. S1에서도 왼쪽, 오른쪽 반반. 이제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전혀 어떤 이게 좋은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죠. 이걸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제 두 개의 페이스로 돼 있잖아요. rollout 그리고 어 update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한번 rollout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뭐 에피소드를 한번 generate 해야 되잖아요. initial policy를 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policy를 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서 그래서 그 이 에피소드 트로젝토리를 이제 하나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스에서는 그 에피소드로부터 이제 뭐 리턴 값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도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이 폴리시 확률을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더 나은 아웃컴이라는 건 더 많은 리턴 값을 갖다가 내주는 액션을 더 높은 확률 값을 할당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롤아웃이 이제 어떻게 어떠한 에피소드를 갖다가 제너레이트 했는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피소드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그 트라젝토리는 저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현재 이니셜 폴리시는 그냥 왼쪽 오른쪽 50-50잖아요. 그래서 이제 S0에서 스타트해서 오른쪽 움직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죠. 한 번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S1에서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0, S1, S2가 있는데 한 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다시 또 S0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다시 이제 S1으로 갔는데 또 다시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요번에는 S1에서 오른쪽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그냥 이제 선택하기 반반이니까 뭐 그 확률에 따라서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 마이너스 1이고 S1에서 이제 오른쪽을 선택했으니까 골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죠. 일단 한 번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보너스 10점을 갖다가 얻어서 이제 리워드는 이제 9점이 되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에피소드 풀 트로젝토리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풀 트로젝토리는 이거예요. 자,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리오드가 마이너스 1을 얻게 됐는데 그럼 이제 스테이트는 S1으로 이제 갔고 S1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 생겼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스테이트 S0로 갔고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리워드 마이너스 1을 얻으면서 스테이트 S1으로 갔고 다시 리워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마이너스 1의 리워드 그리고 S2에 도달했기 때문에 보너스 10점. 그래서 이제 10 마이너스 1 9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리턴 값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풀 트로젝토리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그 풀 트로젝토리로부터 이제 리턴 값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t 이퀄 1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t 이퀄 2일 때 이렇게 t 이퀄 3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t 이퀄 4일 때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마지막 액션 지금 요게 이제 마지막 요게 마지막 액션이죠. 이때는 이제 G4는 리턴은 한 번 움직인 건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다음에 보너스 10점에서 이제 9점이 얻어져. 그다음에 T3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T3는 이거죠. 한 번 S0에서 S1으로 한 번 움직이고 다시 S1에서 S2 그러니까 이제 이 리턴은 그때부터 생기는 모든 이 리워드들의 합이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0에서 이제 8점이 됩니다. 이제 다시 또 t 콜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S1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0 해서 이제 7.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턴 값들은 점점 줄어들죠. 움직임의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액션은 t 이퀄 1에서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제 6점이. 그럼 이제 G1, G2, G3, G4를 갖다가 다 계산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이제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어, 그 이 return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어, 로그 폴리시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파라메터라이즈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레디언트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우리의 경우에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는 러닝 레이트.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계산을 보기 전에 지금 아, S0에서 S1으로 갔다가 S1에서 사실은 보면은 S1에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잖아요. S1에서 다시 S0로 갈 수도 있고 S1에서 S2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S1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 계산했지만 리턴 값이 7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S1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probability 값이 이제 조금은 일단 그 그레디언트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약간 뭐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S1에서 만약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리턴 값이 9니까 상대적으로 7 곱해진 것보다 9 곱해진 게 더 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을 조금은 더 높여주게 되겠죠. 그렇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이제 리턴 값이 더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궁극적으로 S1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아주 작고 S2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확률 값이 점점 커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확률 값은 점점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많은 이제 에피소드로부터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각 스테이트에서 어느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좋은 액션에 대한 확률 값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머지 액션들의 프라바빌리티는 점점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이제 이게 하면은 컨버지를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S0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확률 값은 거의 0에 가깝게 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거의 1에 가깝게 되고 S1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은 거의 0으로 S1은 오른쪽은 이제 거의 1에 가깝게 컨버지를 하게 되는. 네. 하여튼 일단 이제 컨셉츄얼리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러면은 정말 그 수식대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폴로시는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 하느냐 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일단 뭐 스테이트도 두 개, S0, S1, 그 다음에 액션도 두 개. 그러면 사실 2x2 테이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S0, S1,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사실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러면은 요 각각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어떤 스코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HS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A에서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하면 발생되는 스코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가지 스코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스코어는 뭐를 나타내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S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를 더 뭐 선호하는지 뭐 그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이 이제 바로 우리의 parameterization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폴로스에.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finite한 state의 finite한 action이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도 필요가 없죠. 그냥 테이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 자체가 이제 thet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니셜리 모든 스코어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에 프레퍼런스가 이제 전혀 없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니셜. 이제 모든 스코어는 여기가 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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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probability로 바꾸려면 왼쪽으로 움직일 확률, 오른쪽으로 움직일 확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softmax를 이용하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어떤 state S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처럼 state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확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2의 H S0 R, 그렇죠? 나누기 2의 H S0R 플러스 2의 H S0 left. 이렇게 되죠. softmax니까요. 근데 이제 현재 모든 스코어는 다 0이잖아요. 일단 이니셜리. 그렇기 때문에 2의 영승 나누기 2의 영승 플러스 2의 영승. 이거 뭐예요? 1 나누기 1 플러스 1, 0.5. 그래서 아까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왼쪽 오른쪽 반반.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아무 프레퍼런스가 이제 다 없이 다 스코어들이 0으로 이니셜라이즈 돼 있는 경우에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이 로그 폴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폴로시 pi a given s는 이제 softmax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2의 h s a 나누기 그다음에 a 프라임 이제 모든 다 액션에 대한 거죠. s a 프라임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ST에 대해서 자, 케이스 1. 일단 뭐 잠깐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로그 폴러스는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로그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아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로그의 2의 h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그는 내추럴 로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h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면 로그 2의 HSA 빼기 로그 A 프라임 그다음에 2의 HSA 프라임 이렇게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얘는 그냥 HSA예요. 이제 우리가 요걸 다시 쓰면 로그 플러스는 HSA 빼기 로그의 서메이션 A 프라임 2의 HSA 프라임.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자, 그 그레디언트는 자, 스테이트 ST 현재 스테이트가 ST라고 하고 만약에 어
케이스 1. 그러면 액션은 취해진 액션은 AT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ST에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파라미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파이 AT 기분 ST 자 이 로그 폴러시를 이제 H of STA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얘는 이거잖아요. HSTAT 마이너스 로고 그다음에 A 프라임의 2의 STA 프라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미분을 계산해 보면 자 H of STAT를 H of STA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제 이거 앞에 건 미분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로그를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은 요게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로그 안에 있는 거를 H of STA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들의 이제 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A 프라임들은 뭐 이제 모든 다양한 액션들이고 뭐 AT랑 상관없는 것들은 다 날라가 버리고 오로지 그냥 이거밖에는 안 남죠. 그렇죠? 뭐 이 정도 미분은 이제 그러면은 다시 쓰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파이 AT 기분 ST. 그러니까 그 취해진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로그 폴러시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폴러시가 나온다. 그리고 케이스 2 그냥 이제 어떤 액션 AT가 취해졌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액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럼 ST에 대해서 다른 액션 AJ 이제 어떤 액션은 취해진 액션은 AT예요. 그럼 AT가 아닌 다른 액션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을 하면은 잠시만요. 요거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미분을 해보면은 앞에 거 첫 번째 텀은 뭐 서로 다른 거니까 날라가서 0이 되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로그니까 일단 이 안에 있는 것이 분모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그 익스포넨셜 펑션들의 썸인데 해당되는 그 안에 걸 미분하면은 해당되는 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딱 AJ인 경우만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분하면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 AJST.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액션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폴로스로 나온다는 거죠. 미분을 하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이구, 실제 그 우리가 취한 액션의 스코어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는 1 마이너스 폴로스로 나오고
우리가 취하지 않은 액션의 스코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폴로스가 나. 우리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서. 자, 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이해가 제일 안 되나요? 일단은 계속 설명할까요? 소화가 더 잘 안 됩니까? 음, 0 나온 것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요? 예. 그러니까 요런 이제 미분 계산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런 계산 같은 거는 원래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는 뭐 이해구 자시구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한 미분 계산이니까 뭐 아마 대부분 분들은 조금만 보면은 금방 다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런 이 미분 계산 같은 거는 사실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사실은 단순한 계산. 그리고 실제 어려운 거는 전체적인 윤곽의 개념을 잡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개념이지.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계산들은 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금방금방 혼자서 다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문제는 뭐냐? 계산은 다 하는데 자기가 뭘 계산했는지, 왜 이런 거를 계산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전체적인 윤곽을 사실은 잘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아니, 그거는 뭐 포항공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그냥 오로지 그 계산하는 거 위주로만 계속 가르쳤지 그런 게 왜 만들어지고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고 이런 거는 하나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로그라는 거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지 그 배운 적 없잖아요, 우리는. 자, 로그는 무조건 그냥 자 이러한 뭐 뭐죠? 특징이 있으니까 뭐 어떤 곱이 있으면 로그를 취하면 그냥 막 더하기로 바뀌고 뭐 그래서 그냥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뭐 연습 문제만 들이다 풀고 응? 자 익스포넨셜 펑션 뭐 그냥 이건 뭐 전 배운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뭐를 자 그럼 또 이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 풀고 뭐 맨날 그냥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뭐 시험 문제는 그냥 다 풀지만은 도대체 수학에 이런 것들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건 하나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문득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보고 아 이게 왜 이런 걸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뭐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가 뭐 인터넷이 생기니까 이제 자료 찾는 게 훨씬 쉬워져서 이제 좀 더 속도가 붙고 그러다가 이제 뭐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막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막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막 쉽게 쉽게 설명해 준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보고 그래서 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뭐 또 이런 이제 좋은 AI 툴들이 있으니까 그럼 AI한테 물어보면은 뭐 그런 거 이제 다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자꾸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꾸 알아가면 좋은데요. 아,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 2를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지 않은 액션은 이제 AT가 아닌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 거를 보면은 스테이트는 ST고 취하지 않은 액션들은 이제 AJ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이 되는 거는 HST 여기가 이제 AT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summation a 프라임 h s t a 프라임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개의 텀이 있잖아요. 자, 1번, 2번. 그럼 이제 1번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게 분모 분자 다른 애 아니에요. 이거는 AT에 대한 거고 이건 AJ에 대한 거니까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조금 변했을 때 분자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보는 건데 분모하고 분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죠. 하나는 AT고 하나는 AJ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 대한 미분은 0이다. T하고 J가 다르기 때문에. 자, 2번은 이거죠. 자, 이거 이제 요거를 풀었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액션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HST 원래 이제 취해진 액션 AT가 있겠고 취하지 않은 액션 AJ가 있겠죠.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썸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로그를 미분하면은 로그 안에 들은 것이 이제 일단 분모로 다 통째로 가고 로그 안에 들은 거를 한번 미분한 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dx 그리고 로그 그다음에 f of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f of x 분지 f 프라임 x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미분 공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일단 뭐 잠깐만요. 여기 요게 빠졌죠.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빠졌잖아요. 익스포넨셜 펑션이.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 2의 h s t a t 플러스 2의 h s t a j 그리고 이제 로그 안에 들은 거를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사실 얘는 지금 STAJ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얘는 미분하면 0이고요. 얘는 미분하면은 일단은 2의 HSTAJ 그대로 있고 다시 이제 익스포넌트를 미분하면은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그냥 이거는 폴로시, 마이너스 폴로시가 되는 거죠. 끝. 네, 그럼 미분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다시 나중에 그 자료를 보시고 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 계산이라서 이게 어디 갔죠? 이거. 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턴 값 곱하기 로그 폴러스의 그레디언트가 같이 곱해져서 그러니까 로그 폴러스의 그레디언트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를 나타내주고 리턴은 얼마만큼 더 많이 움직일 거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액션에 대해서는 그 그레디언트는 원 마이너스 폴로스이고요. 원 마이너스 파이고 다른 액션들은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스테이트들은 뭐 그레디언트가 다 그냥 0인 셈이죠. 네. 이게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실제 몬테카를로 업데이트 룰을 취해진 액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스코어가 이제 지금 뭐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턴 곱하기 원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이 스코어 값을 업데이트 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액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리턴 곱하기 파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몬테카를로 업데이트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니셜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스코어들은 다 0이니까 그거를 프로바빌리티로 환산하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움직일 확률들은 다 0.5, 0.5라고 이미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 러닝 레이스는 0.1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그 에피소드 아까 나온 에피소드를 보면은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리워드 마이너스 1, S1에서 다시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S0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S1으로 오고 S1에서 하나 빠졌네요. S1에서 이제 S1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이제 그 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리턴 값들은 t equal 1, 2, 3, 4에서 리턴 값들은 이제 6, 7, 8, 9 이제 이렇게 다 계산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건 이미 다 앞에서 계산했던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0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가 이제 리턴 값이 6이었었고, 그럼 이때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취해진 액션은 뭐예요? 오른쪽이었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이 스코어 값을 이제 러닝 레이 곱하기 그 다음에 리턴 값 그리고 이제 원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즉 그래서 리턴 값 러닝 레이 0.1 그 다음에 리턴 값 6 그리고 원 마이너스 파이니까 원 마이너스 0.5 해갖고 이제 스코어 값이 0.3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0에서. 그리고 이제 취하지 않은 액션이죠. S0에서 left로 간 거는 에피소드에서 없었던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리턴 곱하기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1 곱하기 6 곱하기 0.5 그래서 이제 그때 스코어는 0에서 마이너스 0.3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HS0 rise은 원래는 0이었다가 0.3으로 바뀌고요. HS0 left는 원래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0.3으로 바뀐 거예요. 나머지도 이제 다 똑같습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그대로 혹시 저기 뭔가 이렇게 좀 혼동되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 이그샘플을 통해서 최소한, 아,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폴로스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좀 수식을 떠나서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죠. 하여튼 뭐 나머지 과정도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전 시간에 그 설명을 드렸던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스코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스코어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과거의 스코어 값 플러스 러닝 레이 곱하기 이제 그때 리턴 값 그리고 요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로그 폴로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로그 폴러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케이스에는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취한 액션에 대한 스코어는 마이너스 파이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액션에 대한 스코어는 마이너스 파이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HS0 right은 이제 지금 여기서 취해진 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래 지금 현재는 이제 스코어가 0이죠. 플러스 러닝 레이 0.1 곱하기 우리가 이제 리턴 값들은 다 계산해 놨잖아요. 그 에피소드에서 6 곱하기 1 마이너스 0.5 그래서 0.3.
그렇지 않은 액션은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마이너스 0.3이 나와요. 그럼 이제 S1에서 왼쪽으로 움직인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 그러면 그때 리턴 값은 이제 7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놔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지금 현재 이니셜 그 폴로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S1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0.5였어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이 HS1 레프트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니셜 값은 0이었었고요. 플러스 0.1 곱하기 리턴 값 7 곱하기 1 마이너스 파이가 근데 0.5잖아요. 그러니까 0.5 해서 0.35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취하지 않은 액션이니까 0.1, 0, 마이너스 0.1 곱하기 7 곱하기 0.5 해서 마이너스 0.35.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느냐? H of S1L은 플러스 0.35, H of S1R은 마이너스 0.35. 그리고 아까 H of S0R은 0.3, H of S0L은 마이너스 0.3.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음. 얘는 마이너스 0.3, H of S0R은 플러스 0.3.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했죠. 그럼 이제 지금 사실 네 개의 값들이 다 업데이트가 된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폴러시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probability를 다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그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그때 이제 리턴 값은 8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그 이 확률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로부터 구해야죠. 그거를. 그죠? 그러면은 이제 2에 S0 right, S0 right. 즉 이건 어떻게 됩니까? 2에 H S0 R 나누기 2에 H S0R 플러스 2에 H S0 left. 그렇기 때문에 2에 0.3 나누기 2의 0.3 플러스 2의 마이너스 0.3에서 대략 한 0.646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S0 write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취해진 액션이니까 자, 원래 이제는 더 이상 이니셜이 0.3이 0이 아니죠. 지금 이제 이미 0.3으로 업데이트가 됐었으니까 현재 값이 0.3이고 플러스 0.1 곱하기 리턴 값,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폴로시 0.646 이렇게 해갖고 이제 0.583이 됐고요. 취하지 않은 액션은 이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0.817.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S0R은 이제 원래는 0.3이었었는데 0.583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HS0L은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이제 또 작아졌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 확률 값은 다시 다 계산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어, S1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마지막 이제 움직인 거를 보면은 그때 확률 값은 또 이제 아까 그 계산해 놓은 그거에 의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 주면은 나오는 거고 다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그럼 S1에서 write 했을 때는 이제 1 마이너스 파이 그다음에 아닌 거는 마이너스 파이 해서 하면은 이제 0.253, 0.02. 그럼 이제 HS1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0.253, HS1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0.053으로 됐고요. 그리고
어, S0는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있었고, 이제 이 과정, 이제 요렇게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를 보면, 자, 이니셜 그 프레퍼런스들은 보면 이제 일단 다 00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업데이트된 걸 보면, S0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스코어가 마이너스 0.817,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0.583. S1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스코어가 0.053, 그다음에 반대쪽이 0.253.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옵티멀한 쪽으로 지금 이제 스코어 값들이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를 갖다가 다시 구하면은 이제 이 스코어로부터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S0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2의 0.583 나누기 2의 0.583 플러스 2의 마이너스 0.817 해갖고 이제 한 0.8이 되고 반대로 S1에서 이제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 2의 0.253 나누기 2의 0.253 더하기 2의 0.053에서 0.0.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확률 값들이 커지고 있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이제 한번 다시 또 롤아웃해서 이제 또 에피소드를 얻고 또 그거로부터 이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확률 값들이 엄청 이제 1에 가까워지고 나머지 확률 값들은 다 0에 가까워져서 이제 옵티멀한 폴로시로 이제 컨버지를 한다는. 이제 그냥 가장 간단한 이그샘플을 통해서 그래도 폴로시 그레디언트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딴 분들은 다 어떠세요? 뭐, 이해가 된다고 하는 분들도 조금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나중에 요 자료는 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은 훨씬 더 나을. 근데 아니, 알고 보면 이거 엄청 간단한 거고,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S1에서 S2로 안 가고 계속 왼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일단 이제 한 번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1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이 0.55고 S1에서 왼쪽으로 가는 확률이 그럼 0.45가 되니까 이제 한 번의 에피소드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커요. 그럼 이제 그 폴로시를 가지고 다시 이제 롤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S1에서 뭐 S0로 갔다가 S0에서 S1으로 갔다가 S1에서 S0로 갔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S2로 또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S0에서 S1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리턴 값들이 점점 계속 줄어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그렇게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제 무브가 됩니다. 한뭐 조금 뭐 좀 이제 이해가 되는 듯 하다면 뭐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이 똑같은 이그샘플을 가지고 액터 크리틱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우리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이제 이미 요 이그샘플에 조금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액터 크리틱은 폴리시 그레디언 그러니까 그 reinforce하고 이제 어떻게 달랐는지를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다시 그 알고리즘 아웃라인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봤을 거예요.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그래서 이제 요게 A2C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액터 크리틱이에요. 네. 왜냐면 이렇게 어드밴티지 액터 A가 두 개 있고 C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니셜 폴로시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트로젝토리를 갖다가 이제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 타임마다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해요.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immediate reward 플러스 원 스텝 가서 그때의 value.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TD, 타겟이 됐었죠. TD 타겟 값과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트의 value. 즉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스테이트 ST에서 value 네트워크가 자기가 예상하는 밸류가 V 파이고요. 실제 이제 얻게 되는 것이 RT 플러스 1 플러스 갬마 V 파이 ST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상하는 것과 실제 얻게 되는 것, 그것의 차,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드밴티지. 그래서 크리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밸류 네트워크 이제 크리틱이죠. 그 크리틱 입장에서의 업데이트는 가능한 한 TD 타겟에 가까워지게끔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러닝 레이트 곱하기 어드밴티지 곱하기 이제 밸류의 그 미분값.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액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턴 대신에 이제 그냥 어드밴티지로만 바뀐 겁니다. 원래는 아까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여기가 GT였었는데 어드밴티지로만 바뀌고 그 다음에 로그 폴리시의 미분값.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크리틱도 업데이트가 되고 액터도 업데이트가 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policy grade 아니 그 reinforce랑 다른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에 critic도 업데이트가 된다는 점이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이 어떤 어 그 특성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reinforce 같은 경우는 그 에피소드가 다 끝나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하는 건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나서 업데이트가 돼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리턴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액터 크리틱 방법은 뭐예요? TD 타겟을 쓰기 때문에 그냥 매 무브먼트마다 우리가 그 TD 타겟 값을 볼 수 있으니까 그 TD 타겟에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차이. 똑같은 example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액터 크리틱이 이제 reinforce보다는 이제 조금 더 학습이 빠르고요. 더 스테이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액터는 이제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 애죠. 그래서 걔는 이제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애이고요. 크리틱은 그렇게 선택된 액션의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해주는 애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틱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밸류가 어, 어드밴티지가 크냐 작으냐. 네. 그래서 내가 크리틱 입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아웃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판단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every single step마다 이제 우리가 학습이 가능하죠. 뭐 끝까지 에피소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똑같이 이 스코어들은 다 0으로 세팅이 돼 있고 밸류도 이제 이번엔 이제 크리틱도 다 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액터도 0. 자, 액터는 이미 앞에서 봤었고요. 이제 크리틱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이제 이 VST라는 거는 크리틱이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스테이트의 밸류는 어떨 것이다. 그 다음에 이 TD 타겟은 실제 이제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이제 실제 얻게 되는 인스턴트 이미디어트 리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실제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원 스텝 가서 그때 스테이트의 밸류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네. 이거 우리가 앞에서 TD 타겟이라고 불렀고 실제 관측된 거는 이제 이 TD 타겟 값이고 그러면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실제 에피소드를 보니까 이마만큼이 관측됐네.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갭이 이제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내가 예측한 거 정도가 이제 이 베이스 라인이고 보니까 실제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네. 그럼 이제 어드밴티지가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에이,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못하네. 그러면 이제 어드밴티지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포지티브한 어드밴티지가, 그 액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액션이라는 뜻이죠. 네. 자, 이니셜은 이렇고, 러닝 레이스는 전부 다 0.1로 세팅이 됐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제 0.99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피소드 트로젝토리를 보면은 S0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S1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움직여서 S0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S2로 가거든. 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각각 그 첫 번째 S0에서 이니셜 스테이트 S0에서 S1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 무브먼트에서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리턴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드밴티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무브먼트에서는 그러면 immediate reward R1 플러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 gamma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value고요. value는 이미 이제 일단 0이었었잖아요. 이니셜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99 곱하기 0이죠. 그 다음에 현재 value는 이니셜리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어드밴티지는. 그렇죠? 이렇게 다 그냥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틱. 그건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음, 실제는 이제 사실은 크리틱 업데이트 할 때는 러닝 레이 베타를 썼었죠. 음. 그러면 이제 크리틱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어디 갔었나요? 네. 자, 크리틱을 보면은 이 스퀘어드 에라를 다 지우고요. 음. 자, TD 타겟과 그 다음에 현재 그 밸류의 차의 제곱을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해서 하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베타 곱하기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그 다음에 그 밸류의 미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음,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 베타 곱하기 어드밴티지 그리고 뭐 밸류를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미분한 건 그냥 1이니까요. 예, 그래서 0.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그 S0에서 밸류는 이제 마이너스 0.1로 업데이트가 되고 액터 업데이트하는 건 지금 이제 달라진 거는 뭐냐 하면은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가 리턴이 아니라 어드밴티지로 바뀌었다는 거. 음. 그래서 어드밴티지가 이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취해진 액션에 대해서는 이제 1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그게 0.5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파이 해서 지금 이제 이 파라미터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이제 뭐 다 똑같은 계속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S1에서 left로 움직여서 S0로 갔을 때 그럼 이제 뭐 리워드는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스테이트의 밸류들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어드밴티지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하면은 뭐 이 TD 타겟 마이너스 B 해서 이제 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099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틱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이제 러닝 레이트에 그다음에 어, 이 어드밴티지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0.1099가 되고 액터 업데이트 하는 거는 뭐 앞에서 설명한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터 업데이트 되고 뭐 계속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에 대해서 하면은 또 뭐 어드밴티지 구하고 크리틱 업데이트, 액터 업데이트 똑같은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다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S1에서 S2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밸류 업데이트가 되고 액터들 업데이트가 되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스코어들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크리틱 밸류들도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틱을 보면은 확실히 이 S1의 밸류가 더 좋죠. 왜냐하면 이제 S1에서는 바로 이제 S2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S1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지금 훨씬 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이제 크게 나타나.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몬테칼로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이 터미네이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리턴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 액터 크리틱 입장에서는 보면은 TD 타겟을 써서 원 스텝만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밸류 베이스드 RL에서도 똑같죠. 몬테카를로 방법과 그 다음에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의 방법의 차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폴로스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느냐 아니면 이제 밸류 업데이트. 뭐 그 정도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아유, 일단 이제 A to C까지의 example들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액터 크리틱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A2C가 그 reinforce보다는 이제 좀 학습이 더 빠르고요. 예, 그다음에 좀 더 스테이블하고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reinforce가 이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또 A2C보다는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거고요. 이 TRPO나 PPO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냥 오늘 뭐 이제 나머지 이런 어드밴스된 방법들이 있구나. 근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뭐 업데이트되는 비헤이비어들은 거의 같은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서 똑같은 이그샘플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그샘플은 없고 그냥 액터 크리틱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이제 A to C의 이그샘플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폴로시 그레디언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션 이제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센시티브하고 사실 폴로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인스테이블하고
모노토닉 임프루먼트에 대한 그 theoretical guarantee도 사실은 없고요. 샘플 에피션시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이때 그 이 TRPO는 기본적으로 이제 떠한 이 아이디어들이 이제 쓰이냐 그러면은 어, Minorize Maximization 알고리즘이라는 테크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ust Region Constraint라는 테크닉, 거기에 이제 Natural Gradient가 추가가 되고, Importance Sampling. 이것들이 이제 세 개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TRPO의 요소인데, 보면은 뭐, 이게 뭐 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이거 하나만도 막 그러면 이거 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크닉이 있나요? 사실 뭐 대부분의 대학원생들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사실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면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공부들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대학원생이고 조금 더 많은 리서치를 해갖고 뭐 이쪽 분야에서 뭐 논문을 써야 된다면은 뭐 이거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냥 이제 일단은 이 클래스를 통해서 뭐 RL의 좀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정도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TRPO를 전혀 설명을 안 하면은 그건 또 서운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떠세요? 강의가 아래 강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렵나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다 어렵나요? 음.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어,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알아야 뭐 머신러닝을 조금 이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뭐 하여튼 일단 보자 한번. 그러니까 마이너라이즈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니까 이제 이게 컨셉은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노토닉하게 이제 임프루브를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제 좀 이름들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곳에서 연구가 돼 갖고 좀 이렇게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이름들이 또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MM.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아니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뭐 마이너라이즈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아느냐 뭐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별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하면은 이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맥시멈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제 이거의 맥시멈을 찾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모노토닉하게 이제 어떻게 계속 맥시멈 쪽으로 임프루브를 갖다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디렉틀리 맥시멈을 찾기가 어려울 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펑션의 로우 바운드를 먼저 찾습니다. 이거 파란색이 로우 바운드예요. 응? 로우 바운드라는 거는 빨간색보다 밑에 있는 건데 타이트한 로우 바운드를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그 로우 바운드에 대한 옵티멈을 찾아요. 그럼 이제 이 로우 바운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로우 바운드에서 어디가 맥스냐 하면은 이제 여기가 맥스잖아요. 그래서 θ i에서 θ i 플러스 1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이제 이렇게 이벨루에이션을 하죠. 그럼 다시 요거에서 타이트한 로우 바운드를 또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그거의 맥스로 움직이면 이제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로우 바운드를 계속 로우 바운드의 맥스. 근데 이런 테크닉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맥시멈을 직접 못 찾는 경우들. 그때는 차선책은 뭐냐? 그러면 이제 로우 바운드의 맥시멈을 찾아서 계속 이제 이동해 나가는. 뭐 이제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트루 맥시멈으로 이제 가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트러스트 리전 옵티마이제이션은 이건 지금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일단은 그 이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J예요. 그럼 이게 파이에 대한 펑션, 폴로시를 파이니까 파이에 대한 오브젝티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우리가 맥스를 갖다가 찾고 싶은데 그러면 이 로우 바운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그이 파이 프라임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 프라임이죠. 그러면 파이 프라임에서의 그 어, 이제 펑션 값 마이너스 그 다음에 파이와 파이 프라임 간의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지금 파이라는 거는 probability 아닙니까? 폴러스라는 거는. 그럼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디스트리뷰션이 그 차이 나는 디스트리뷰션만큼 그럼 이제 요 갭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갭을 갖다가 빼준 것이 이제 이 M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TRPO 오브젝트를 보면은 너무 복잡하네. 잠시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폴로시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을 이제 maximize하는 폴로시를 찾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 expected return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그 이 원래는 폴로시 파이 시타에 대해서 이제 expectation을 취하는 건데 우리가 그 expectation을 만약에 파이 오 시타 올드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웨이트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곱해 줘야지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금방 우리는 알 수는 있으니까 요게 이제 그 importance weight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이 지금 현재의 그냥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죠. 그 과거에 그 폴로스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 바뀌게 되는 그 폴리시는 이제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그럼 그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그냥 갖고 있는 그러면은 지금 실제 그 폴리시는 파이 시타고 우리의 현재 올드 폴리시는 파이 시타 올드인데 그러면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의 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정해 주는 웨이시 이제 바로 이렇게 레이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올드에 대한 걸로 이벨루에이트한 어드밴티지가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이 올드 대비 파이 시타 간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차는 그렇게 크지 않게끔 딱 어떠한 그 트러스트 리전 안에서 파이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이 TRPO라는 거니까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거는 그냥 그 일단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그 어떤 요 안에서 이제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이제 포뮬레이트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갖다가 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수식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디언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뭔가 그이 에러 서피스의 지오메트리를 반영을 해서 보정해주는 텀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조금 어드밴스드 된 거고 아직 뭐 여러분들이 내추럴 그레디언트가 뭔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어센트면은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 그 그레디언트가 가장 가파른 방향이 항상 개런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항상 그 그레디언트가 스티피스트 디렉션인데 이제 이렇게 막 우리가 뭔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를 보통 이제 맥시마이즈 할 때에는 그렇게 꼭 그 그레디언트가 스티피스트 디렉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티피스트 디렉션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 해결해 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98년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은 뭐 뉴턴 메소드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차이는 있어. 근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뉴턴하고 비슷하게. 예. 그래서 뭐 뉴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레디언트는 헤스안의 인버스가 곱해지는데 헤스안의 인버스가 곱해지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그 에러의 서피스의 지오메트리를 반영을 해서 그 커비처를 반영해 갖고 더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제 뭐 그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테크닉을 갖다가 써서 뭐 어차피 이것도 이제 폴로시 그레디언트 방법. 근데 이제 훨씬 더 좋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서 더 뭐 베리언스도 줄이고 더 이제 스피드업을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특히 이제 이런 테크닉 내추럴 그레디언트인 게 이제 좋기는 하지만은 뭐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이라는 것 뭐 이런 건 다 뭐 지금 뭐 너무 개의치 마세요.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도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TRPO가 사실 조금 계산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좋은 방법이라서 이제 이 방법을 썼었는데 뭐 계산량이 조금 많아서 그나마 이제 조금 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conjugate gradient라는 방법을 써서 조금은 더 계산량을 갖다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conjugate gradient 테크닉을 쓴 이제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라인 서치라는 거는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뭐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나 이런 걸로 나오지만 이제 그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이제 라인 서치인데 뭐 또 라인 서치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서는 필요하지만 다 상당한 오버헤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파이널 알고리즘을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트러젝토리 컬렉트 해서 뭐 어드밴티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인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그 스텝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어드밴스드 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쓴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계산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게 샘플링 이피션시도 좋지도 않고 이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 컨스트레인트를 어, 두고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또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안 쓰고 이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이 PPO라는 거는 이제 TRPO를 에 있는 KL 그 이 페널티를 이제 조금 잘 다뤄서 훨씬 더 좀 쉽게 풀 수 있게 이제 바꿔준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PPO를 보면은 이제 TRPO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 포뮬레이션이 이런데 뭐 이거를 이제 컨스트레인트 대신에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KL 다이버전스 텀을 이제 이렇게 페널티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텀이 좀 너무 커지면은 근데 클리핑을 해요. 이제 이게 어댑티브한 KL 페널티인데 근데 이제 실제 PPO가 이제 어떤 거를 쓰느냐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그 트러스트 리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그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계속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에 아까 그 페널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KL 다이버전스 페널티로 두지를 않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expected return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바운드를 둬서 그 바운드를 넘었으면은 이제 클리핑을 갖다가 해서 그냥 트러스트 리전 밖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심플한 테크닉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리핑을 한 그 오브젝티브고 실제 이제 이게 PPO에서 쓴 그 오브젝티브인데 이제 요거를 옵티마이즈 해갖고 뭐 이제 우리가 따로 컨스트레인트나 아니면 뭐 그 KL 다이버전스 페널티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리핑을 통해서 쉽게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결한 그래서 이제 이게 계산량도 훨씬 더 적고 그래서 이제 이 PPO라는 방법을 많이 쓴다. 라는 정도만 지금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이제 reinforce A to C, TRPO, PPO를 갖다가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이 폴스 그레디언트의 가장 큰 문제가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트 이제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방법은 굉장히 하이 베리언스인데 이제 그 베리언스를 이제 쭉 낮추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액터 크리틱 계열이고요. 샘플 이피션시를 보면은 당연히 얘가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수록 더 샘플 이피션시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빌리티도 보면은 사실 얘는 reinforce는 상당히 unstable하고요. A to C는 그거보다는 이제 스테이블하지만 사실은 TRPO가 가장 스테이블하고요. PPO도 상당히 스테이블한. 컴퓨테이셔널 커스트를 보면은 reinforce가 굉장히 적게 드는 편이고요. A to C가 뭐 그다음에 그것도 뭐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TRPO가 가장 많고 PPO는 뭐 그냥 중간 정도. 그래서 이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 그러면 이제 아주 심플한 문제나 스파스한 리워드인 경우에 이제 리인포스를 쓰고요. 컨티뉴어스한 컨트롤 온라인 러닝에 이제 A to C.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으로 가면 뭐 A to C, TRPO, PPO를 쓰고 특히 이제 라지 스케일 문제로 가게 되면 이제 PPO를 쓰는 게 좋다. 뭐, 요 정도로 해서 그냥 일단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PO, PPO는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은 그 테크닉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게 이제 대다수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너러티브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우게 되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프라바블리스틱한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도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돼서 제너러티브 모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좀 이해하기가 더 쉽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잠시만요. 강화학습을 시계열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LSTM으로 주가 예측 실습을 해봤는데 이동 평균처럼 반응이 늦고 단기 급등락은 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강화학습이라면 LSTM이 놓치는 단기 변동성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자를 에이전트로 두고 액션은 매수, 매도 금액이나 그러니까 뭐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적용을 해보는 거는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아래를 적용한다는 거는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은 더 나은 매수, 매도의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폴리시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예측을 할 때보다는 더 많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러한 뭐 매수를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갖고 뭐 손실을 얼마 받는지 아니면 이득을 얼마 받는지 뭐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해본 적은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리얼 월드에서 그렇게 잘 동작을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뭐 당연히 RL로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는 문제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